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낮이 되면요 햇빛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네, 6월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올여름은요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귀찮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특히나 단백질 섭취 많이 해서 여름 나시기 전에 좀 몸을 잘 보신을 좀 해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자주 쓰는 명사 5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요. 또 제가 이 단어 통해서 다른 영어 단어들도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PLACE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요 place라고 읽습니다. 자, 한국말로는요 place라고 읽고요. 이게 뜻은요 어떤 장소 내지는 어떤 자리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단어를 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어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에 언제나 그렇듯이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place인데요. 제가 영어 발음하는 거 좀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lace. 네, P 발음이기 때문에 place. 네, 잘 하셨고요. 우리가 이 place를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여기에요. hot place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거기 되게 핫플레이스야. 요즘도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핫플레이스라는 말 썼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예전에는 저 막 20대 초반 때는 홍대가 막 핫플레이스였었어요. 이 핫플레이스라는 게요. 뜨겁다. 예, 플레이스 뜨거운 장소.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뜨거운 장소를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홍대가 핫플레이스였다가 뭐 강남역도 핫플레이스였다가 뭐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이라는 데가 또 확 떴었다가 그리고 한참 나선 이태원이 확 떴었다가 요새는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젊은이의 세대에서 빠져나온 나이라서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핫플레이스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가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맛집이다 그러면 여기 정말 핫플레이스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place가 바로 여기서 배우는 place,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핫플레이스를요 요새 친구들은요 길게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들분이나 딸분들이 핫플 이렇게 두 글자만 쓰는 거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핫플이요 핫플레이스를 줄여서 쓰는 말이고요. 우리 얼마 전에 간판 영어에서요 to some place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카페요. to some place요. 네, 이 to some이라는 게 이제 둘이 뭔가 오붓한 둘이 하는 무언가를 말한다고 했죠. 네, 둘이 뭔가를 하는 place, 장소. 그래서 뭐 오붓하게 이야기하는 장소를 to some place라고 했고요. 카페 지나가시다가 to some place 보시면요. 오늘 배우는 이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place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외국 나갈 때요. 이런 거 쓰실 일이 가끔 있어요. place of birth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세 번째 줄에다 가지고 왔는데요. place of birth 하면은 birth 하면요.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 뭐예요? 출생이죠. 출생. 예. birth 하면요. 뭔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고요. of는요. 뭐뭐의라고 했죠. 그래서 출생의 place. 장소. 그래서 place of birth 하면요. 너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니?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니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종종 어떤 나라에서는 place of birth에 대해서 뭐 입국할 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외국 가서 쓸 일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다가는요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This is my place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뜻일까요? This is 여기는 my place. 내 장소인데요. 보통요, 뭔가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This is my place 하면요.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lace라는 게요. 어떤 장소 내지는요. 뭐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 우리나라에 뭐 자리나 장소로 그냥 똑같이 번역하셔도 될 법한 단어고요. 자, place도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side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side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side입니다. 네, 한국말이랑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 side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언제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요. 야, 저기 차 온다. 야, 우리 사이드로 좀 빠져있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뭐 그쪽이 아니라 저쪽 사이드 쪽에 가서 좀 뭐 해. 이런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사이드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네,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요. 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네모난 게 있으면 가운데 쪽은 우리가 센터라고 합니다. 네, 센터, 중앙. 요 가장자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 보통 한국말로 가장자리, 아니면 가예, 이런 말 있는데 잘 안 써요.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씁니다. 사이드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이드라는 게요, 어떤 것의 가장자리, 내지는요, 자, 오른쪽 사이드 하면 오른쪽 편, 왼쪽 사이드 하면 왼쪽 편에서 어떤 사이드, 이쪽 사이드다, 저쪽 사이드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이드라는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쪽 편, 이쪽 편, 저쪽 편 할 때 편도 나타내고요. 옷 같은 거 봤을 때는요, 옷은 여기 앞면이죠. 이제 앞쪽 사이드인 거죠. 뒷면은요, 뒤쪽 사이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앞뒤 양옆이 있는 거에서 앞쪽 면, 뒤쪽 면,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사이드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이드라는 게 좀 널리 쓰이고요. 우리 생활 중에 이제 쓰이는 것 중에서는요, 사이드 디쉬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저기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면요, 뭔가 메인 디쉬, 메인 요리, 주된 요리를 시키고 나면요, 우리 한국 식당에도 많이 있어요. 사이드 메뉴라고 한국말로 많이 써놨죠. 사이드 메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둘이 가면요, 음식을 하나, 둘, 콩콩 시켜요. 근데 뭔가 시켰을 때 조금 더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스테이크 시켰는데 사이드에다가 야채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드 메뉴라고도 하고요. 정식적으로는요, 사이드 디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식당 가시면요, 이 사이드 디쉬라는 것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키신 것 이외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요리들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디쉬는요, 우리가 이 사이드라는 게 가장자리였으니까요, 그 메인이 되는 음식 말고요, 다른 음식들, 그러니까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이드 디쉬라고 하고요. 우리 사이드 따라 해봤나요? 네, 사이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side.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따라하는 걸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우리 이 side라는 단어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우리 자동차 운전 딱 할 때요, 제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요, 딱 여기 옆에 이거 뭘로 보이세요? 네, 이게 바로 사이드 미러예요.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요, 쫙 앞에 있어서 옆에 딱 보면 왼쪽 뒤가 보이고요, 오른쪽을 쫙 보면 오른쪽 뒤가 보입니다. 차선을 바꿀 때 이 사이드 미러를 쫙 보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차선을 딱 바꾼단 말이죠. 네, 이거를 사이드 미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통상이요.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가 왜 사이드 미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이드에 있어요. 네, 우리 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보다 더 바깥쪽에 있죠. 가장자리, 자동차의 가장자리에 있어서 사이드 미러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이드를 쓰는 게 또 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가끔 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세우고서는 우리가 언덕진 데다가 내리막길 같은 데다 세우면요, 아니면 오르막길에 세우면 거기 너 사이드 잘 올렸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갈 때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요. 그게 바로 이거는 이제 풋 브레이크예요.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 그래서 풋 브레이크인데요, 우리가 주차를 하고 나서 이게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평지면 괜찮은데 뭔가 이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면 이게 흘러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빡 하고 올립니다. 네, 이게 공식 명칭은 핸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네,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 근데 우리는 보통 운전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똑 해서 찍 울리면 뜨드드득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였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 생각하시면 사이드는 절대 잊을 일이 없으실 거예요. 똑같이 음식 옆에 나오는 것도 사이드, 다 사이드고요. 좀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영어에서요,
반숙을 뭐라고 하냐면요. sunny side up이라고 해요. 자, sunny가 뭐죠, 우리? 네, sunny. it's sunny today. 우리 배웠었죠. 네. 햇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sun이에요. 근데 우리 달걀 반숙 보면 어떻습니까? 흰자가 동그랗게 있고 그 가운데 뻥 하고 노란 자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sunny side, 그러니까 마치 햇빛처럼 노란 색깔이 달걀에서 흰색에서 노란 색깔이 볼록 올라가 있는 걸 sunny side, sunny한 side. 아까 제가 어떤 편, 어떤 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sunny, 햇빛과 닮은 그 sunny한 쪽, side가 up. 우리가 up은 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unny side up 하면요. 그 노른자 쪽을, 노른자 쪽이 있는 면을 위쪽으로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반숙이죠. 우리나라는 반만 익혔다 해서 반숙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sunny side up 하면 계란 후라이에서 반숙이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요. 조금 길어요. 긴 거는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스스로 한번 잠깐 멈추시고라도 이걸 어떻게 읽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거는요. 한국말로는요. community예요. 네, 영어로는요. community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mmunity. 네, 한국말로는요. community인데요. 이걸 T 발음을 약간 제 생각에는요. T랑 D랑 좀 사이. 오히려 community보다는요. community에 가깝게 발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mmunity 아니고 community. 네, 요 정도로 해주시면 맞고요. 물론 community라고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뜻은요. 지역사회 내지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이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 네, 지역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요. 센터는 뭐 보통 뭐 복지 센터, 뭐 아동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해주는 뭐 공적인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해주는 것을 센터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하면요, 네,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센터고요. 이 커뮤니티가 사실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해요. 그럼 얘들도 우리 이제 무리죠. 뭐 그룹이라고도 하겠지만요. 뭔가 여기를 조금 더 그룹보다 조금 더 멋있는 말로 쓰자면 커뮤니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커뮤니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다고 커뮤니티는 아니고 약간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겠죠.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같다거나, 네, 어떤 사는 곳이 비슷한다거나 뭐 그런 걸 바로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요새 커뮤니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란 말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 보면 커뮤니티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냐면 요새 큰 새로 지은 아파트들 보면요, 좋더라고요. 들어가려면 뭐죠? 키카드, 본인들이 집에 있는 키카드 같은 거를 딱 대면, 예,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딱 누르면 커뮤니티에 가면 헬스장도 있고요. 어떤 아파트는 수영장도 있고요. 또 커뮤니티 안에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카페 주문을 하려면 돈 안 내고 그냥 삑 찍으면, 예, 이거 딱 찍으면 나중에 관리비 나올 때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막 서울이든 지방이든 비싼 아파트들은 아마 커뮤니티에 그 건설사들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네, 값이 막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요, 인터넷에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하면요, 보통은 예전에 그냥 인터넷 게시판 뭐 이런 거였는데 인터넷에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 커뮤니티에 가고, 또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커뮤니티,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올리고 서로 소통하는 곳 역시도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예, 인터넷 커뮤니티고요. 우리 친절한 대학 역시도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죠. 유튜브 내에서 뭐 영어와 시사상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렇죠. 우리 댓글도 남기고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제가 강의도 올리고 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영어를 쓸 때보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더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어떻게 읽을까요? 굉장히 기네요. 네, 한국말로는요.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영어는요.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inform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nformation. 네, 별로 안 어려워요. information이었던 걸요. information 이렇게 약간 리듬 타듯이 information 하고 mention 할 때 약간 올려주면서 info 아니고 n4 늘 말씀드리죠. 네, 제가 밑입술에 윗이를 딱 대서 해서 information 하면 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nformation은요 그냥 뜻이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정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제가 오른쪽에다가 I라고 해놓고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거는 정말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네, 널려 있다? 네, 그만큼 많아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철역에 가면요, 지하철역에 궁금한 게 있으면요, 쫙 돌아보면은 이 I를 찾으시면 되고요. 서울역에 가셔도 그렇고요. 외국의 공항에 가시든 외국의 기차역에 가시든 어떤 도시에 가시든 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개를 들어서 I가 파란 색깔 I로 된 게 어디 있지를 찾으시면 바로 네, information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게 소문자로 아이빵 해서 동그라미 친 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해외여행 가셨을 때나 아니면 한국에서도요, 뭐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셨을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여기 가시면 돼요. 네. 그냥,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information desk 내지는요, 그 밑에다 제가 써놨죠? information center라고 해요. 네. 이 말인 즉슨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information desk. 안내 센터 정도 되는 거죠. 안내 데스크 내지는 안내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가면 우리 안내 데스크 같은 거 있죠. 가서 저기 저 여성용 신발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면 되나요? 물어보면요. 아, 거기 몇 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요. 아이 하면요. 해외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베트남 다낭에 갔어요. 그럼 다낭 공항에 가서 아이 찾으면요. 딱 가면은 뭐 여기서 다낭 시내까지 뭐 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고 또 어떤 관광거리들이 있고 이런 책자 같은 거 무료로 막 나눠줘요. 지도도 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종종 들려요. 인포메이션 가서 지도도 받아오고 막 이것저것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I 찾으시면 되고요. 줄임말로는요. 이걸 이제 인포메이션 너무 길기 때문에 쓰기가 앞에 있는 네 글자만 따서 info 라고 줄여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 이렇게만 글씨 써 있으셔도 누군가에게 정보를 준다. 그래서 여기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밑에다가 TMI라고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 근 1년 동안 사실 저도 약간 젊은 세대가 완전히 젊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들은 지가 이게 거의 한 6개월, 1년 된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정말 많이 쓰는 축약형, 그러니까 그렇죠, 줄임말이죠. 그래서 TMI라고 그냥 써버립니다. 요새 방송에서도 그냥 TMI라고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많이 보는 방송에서는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TMI라고 쓰는데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TMI는요,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네, Too Much Information 하면요, Too가 이제 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Too 과도하다, Much 많다는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많은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요,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 그렇게까지 나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를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이런 얘기 하죠. 야, 이거 TMI야, TMI.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친구들. 아니면 카톡 같은데 그냥 TMI. 이렇게 씁니다. 네.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서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좀 조용히 해줄래? 뭐 이런 말이에요. 네, 제 수업도 어떤 분들에게는 TMI가 될 수 있죠. too much information을 제가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여러분께 너무 TMI를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지만요. 그래요. 그렇고요. TMI라는 말 정말 많이 쓴다. 그리고 이 information이라는 게 영어 쓸 때도 사실 information이 언제부터 중요해졌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information이라는 게 정말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결단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요. war이에요. 제가 앞에서 너무 긴 거 많이 갖고 와서 이번엔 짧은 거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읽나요? war라고 읽습니다. 한국말로요. war 내지는요. war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요. war. 한번 따라해 볼게요. war. 네,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전쟁이란 뜻이고요. 다른 뜻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뉴스상에서라든지 이런 거 좀 접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the Second World War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Second 우리 배웠죠. First, Second, Third 해서 어떤 걸 순서 있는 걸 순서대로 셀 때 네, 우리가 세운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the Second 두 번째, World 세계, War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the Second World War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일선상에서 Korean War 하면요. 한국전쟁. 네, Korean, 한국이죠. War, 한국전쟁. 내지는 Korea War라고도 합니다. Korean,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전쟁이고요. Korea War라고도 하고요. 자,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제가 아무리 뉴스를 봐도 이 Trade War인 것 같아요. 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USA랑요. 중국, China, 이 둘 간의 무역 전쟁, 통상 전쟁이 요새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핫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한국말로도 무역 전쟁이라고 쓰고요. 네, 통상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쓰죠.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도요. trade가 우리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시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물건 막 싸게 파는 거 약간 코스트코처럼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요새 많이 생기고 있죠. trade, 어떤 물물 교환하다 아니면 국가 간에 통상하다, 무역하다 이런 거예요. trade war,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 아니면 통상 전쟁 역시도 trade w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rade war라는 단어는 한동안 계속 들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hot place 할 때 place 어떤 장소, 자리라는 뜻이고요. side, 자동차 사이드 미러 내지는 사이드 브레이크 할 때 가장자리. 재밌었던 건 반수군요. sunny side up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요. 인터넷 커뮤니티 또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커뮤니티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어떤 거 궁금한 거 있거나 문의할 게 있거나 할 때는요. I자로 표시된 information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미국이랑 중국이랑 trade war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오늘 수업은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얼마 전에 구독자도 10만 명이 넘었고요. 그게 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문 내주시고 또 제 강의 널리 퍼뜨려 주신 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율 수업료에 좀 참여해달라고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정말 좀 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후원해주는 비용이 적은 것도 있고 정말 큰 비용들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를 가르쳐드린 입장이지만요. 뭔가, 여러분들께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드려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더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는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